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알고리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 동영상에서 봤던 하이퍼시스와 코스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설함수는 WXP,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가설함수를 바탕으로 우리의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코스트 함수는 우리의 가설과 실제 데이터, y가 실제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가설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 자, 이 차이를 제곱한 값을 모두 다 더해서 데이터 전체 개수 m으로 나누어준, 즉 평균이죠. 평균을 낸 값, 자, 이것을 코스트로 정의했습니다. 이 코스트는 w와 b에 대한 함수고요. w와 b에 따라서 코스트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다시 요약하면 코스트 함수는 우리의 가설, 우리의 예측값, 자, 우리의 예측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 자, 이것을 에러라고도 합니다. 자, 에러 제곱의 평균, 즉 에러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코스트 함수, 비용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코스트가 이 비용이 작을수록 비용값이 작을수록 우리의 가설이 실제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 비용이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는 W와 B를 찾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수식을 간략하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의 가설함수는 WX 플러스 B였는데요. 뒷부분의 항 플러스 b를 생략을 해서 간략화시킵니다.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수식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전의 가설함수는 wx 플러스 b였는데요. 이 b 부분을 생략한 겁니다. 자, 이 가설에서 b가 생략되니까 코스트에서도 이 b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간략화된 가설함수가 자, 바로 이것 wx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자, 여기서 b가 생략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b가 나중에 이 w가 매트릭스가 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b가 생략됐으므로 자, 이 코스트 함수도 b가 없는 간략한 형태가 됐죠. 자, 여기 부분이 우리의 가설 함수고요. 우리의 가설과 실제 데이터와의 차이. 자, 이 차이 제곱에 평균한 것. 자, 이것을 코스트로 정의했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b만 생략이 된 거죠. 즉 바이어스만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이 코스트 함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이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W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코스트의 모양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간단히 준비를 해봅니다. 데이터 X는 1, 2, 3, Y는 1, 2, 3.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W에 따라서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W가 제로일 때, 자, 코스트 값을 계산해 봅니다. 자, 이 수식을 전개를 해서 그대로 풀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데이터의 개수는 3개고요. 1, 2, 3, 3개고요. 자, 그래서 M 값은 3이 됩니다. 데이터가 1에서 3까지 변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데이터의 개수는 3이고요. m이 3이고요. 자, 뒷부분 wx-y, wx-y.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x값은 각각 1, x값은 1, 2, 3 이렇게 되죠. x값이 1, 2, 3. 자, y값도 1, 2, 3 이렇게 됩니다. 현재 W 값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수식을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W 값에 따라서 코스트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각각 코스트 값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W가 0일 때 4.67, 1일 때 0, 2일 때 4.67, 3일 때 18.67.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계산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0일 때 4.67, 1일 때 0, 자, 2일 때 4.7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에다 W 값을 놓고요. 이 W 값은 0, 1, 2, 자, 이렇게 변해가겠죠. W 값이 각각 0, 1, 2일 때 코스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자, 코스트 값은 각각 4.670,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을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를 써서 좀 더 조밀한 간격으로 그려보면, 이 코스트 펑션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러닝, 학습이라는 것은 이 코스트가 최저점이 되는 W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닝의 목표 자체가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는 W 값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스트가 가장 작게 되는 W 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코스트, 즉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는 W 값은 얼마인가요? 이 그래프에서 코스트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은 바로 W가 1인 점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눈으로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최저점을 찾게 하려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찾는 방법 혹은 알고리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최저점을 찾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경사, 기울기를 뜻하고요. 디센트는 아래로, 하강,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경사하강법 혹은 경사하강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사하강법은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찾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입니다. 이 엔지니어링 문제의 대부분은 최적화 문제고요. 이 최적화 문제는 뭐 이득을 최대화시키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 즉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법, 자, 이런 알고리즘을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는 W와 B를 찾게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변수가 뭐 하나나 두 개일 때뿐만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개, W1, W2, WN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봅니다. 최초의 추정을 통해서 W와 B 값을 정하고요. 자, 그것이 뭐 00이든 혹은 랜덤 값이든 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값을 추정하거나 랜덤 값을 가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W와 B 값을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줄어들도록 W와 B 값을 지속적으로 바꿉니다. 자, W와 B 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기울기 값을 구해서 코스트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언제까지 하냐면 최소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은 바로 비용함수, 즉 코스트 펑션을 나타내는데요. W 값의 분포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곡선상의 특정 한 지점, 이미 한 지점을 정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제로 웨이트가 4인 이 지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 점에서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이 W 값의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이 W 값에서 빼줍니다. 현재 이 그레디언트는 기울기 값 자체가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W에 곱해서 빼주면 자, 웨이트는 요만큼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웨이트 값, 그 다음 스텝의 웨이트는 요 지점이 되고요. 자, 이 지점에서 다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 기울기를 W에 곱해준 뒤
W에서 빼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진행을 하면, 자, 언젠가는 기울기가 굉장히 작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자, 이 지점을 살펴볼까요? 이 지점은 지금 기울기가 0입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를 곱해서 W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 즉 가장 낮은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재미난 것은 이 W 값을 이쪽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시작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만일 이쪽이 반대 사이드, 이쪽 측면에서 시작을 한다면, 자, 아무 점이나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잡힐 거고요. 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기울기 값을 이 웨이트에서 빼주면 이 기울기 값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값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네, 증가합니다. 자, W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시작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이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이동하는 간격도 기울기를 곱한 값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할수록 기울기 값은 크고요. 즉 기울기 값이 크면 더 많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지점에 다가갈수록 매우 작게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즉 경사를 따라 내려오면서 최저점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그레디언트는 바로 미분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합니다. 자, 이 곡선에 접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이 지점에서의 미분값에 해당합니다. 자, 저희는 코스트 펑션을 미분할 건데요. 미분하기 전에 수식을 약간 수정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코스트 함수죠. 우리의 가설 함수와 실제 데이터, 즉 차이죠. 우리 가설과 실제와의 차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코스트를 정의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어주는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자, 이 개수를 나눌 때, 자, 이걸 m으로 나누든지, 혹은 2m으로 나누든지, 4m으로 나누든지, 5m으로 나누든지, 자,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몇 m으로 나누든지 이 코스트의 특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m 대신에 2m을 사용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뒤에서 미분을 할 건데요. 이 코스트 펑션 전체를 미분할 때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나온 이 값이 얘와 약분돼서 좀 더 간략한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m을 2m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 부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웨이트 값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웨이트 값은 알파 값, 자, 이것은 좀 작은 상수인데요.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구한 어떤 값을, 기울기 값 혹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즉 얼마만큼 W에서 뺄지를 결정하는 그런 배수 같은 역할을 하죠. 만약에 알파 값이 크다면 굉장히 많은 값을 빨리빨리 빼서 크게 변하게 될 거고요. 알파 값이 작다면 작은 값들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매우 작게 일어날 겁니다. 즉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자, 이 알파 값은 주로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0.001이나 0.00001 같은 작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코스트 펑션이죠. 이 코스트 펑션을, 자, 이분이 미분 기호입니다. 자, W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즉, 우리의 코스트 펑션을 미분한 값, 자, 여기서 요만큼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자, 기울기에 알파를 곱한 값을 W에서 빼서 다시 W에 어사인을 해줍니다. 즉, W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공식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라운드라고 읽고요. 요것은 편미분 기호입니다. 이 편미분은 W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두고 다른 변수들은 상수로 두고 w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스트 펑션을 w로 편미분을 하면 자 미분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앞으로 내려오게 되고 여기에는 2와 약분이 돼서 서로 상쇄돼서 실제로 이렇게 요식만 남게 됩니다. 매우 간략한 식이 됐죠. 자, 이 수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수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자, W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업데이트 하나요? W 값에서 어떤 값을 빼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코스트 펑션을 미분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W란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의 특정한 상수만큼 곱해서 W에서 뺍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W에 업데이트를 하죠. 자, 이 W 값이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할지는 이 알파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알파 값을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W에서 값을 많이 뺄 거고요. 알파 값이 작으면 W 값을 조금씩 뺄 테니까 조금씩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코스트 펑션이죠. 자, 그런데 m분의 1 대신에 우리는 2m분의 1로 수식을 바꾸어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분했습니다. 이 코스트 펑션을 미분한 값, 그렇죠? W로 미분한 값을 W에서 빼서 다시 W에 어사인하는 자, 요 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자, 여기에 편미분.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미분 공식을 외워야 하거나 자, 손으로 미분을 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미분에 대한 수식은 이런 사이트들에서 전개를 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계산 자체도 자동 미분 엔진을 텐서플로우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분하는 코드 자체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웨이트, 즉 W 값을 업데이트,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해가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전의 W 값에서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 비용을 미분한 값을 특정 상수 알파에다 곱한 값을 W에서 빼주고요. 그 값을 다시 W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 값은 이 기울기 값을 얼마만큼 W에서 빼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습을 얼마만큼 할지, 즉 W 값을 얼마만큼 변경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자, 이 알파를 러닝 레이트, 우리말로는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러닝 레이트가 크면 이 W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거고요.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W 값은 매우 작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알파 값을 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코스트 펑션, 즉 비용 함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W와 B 값에 의해서 코스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린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주변의 경사를 따라서 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최저점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자, 만약 이 그림과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에서의 최저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초기에 W와 B 값을 이 지점에서 시작했을 때, 자, 이렇게 따라서, 자,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점에 도달을 했지만, 자, 다른 곳에서 시작했을 때, 자,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자, 이런 지점들은 이 지점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주변에 비해서 가장 낮은 지점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0입니다. 자, 얘도 0, 얘도 0이죠. 자, 요런 지점. 자,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각 주변에서 가장 낮은 지점,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지점들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컬 미니멈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가장 낮은 지점으로 도달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록한 함수를 컨벡스라고 하는데요.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로컬 미니멈이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이 컨벡스 함수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항상 최저점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변수가 하나가 아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의 리니어 리그레션, 즉 다변수 회귀,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